누가 산수평이고 누가 기하평이고 누가 조합평균인지는 구분할 수 있어야죠. 점수 산수평균, 점수 평균 점수 산수평균, 그 다음에 물가 상승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왕복 평균 속도 조합평균.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래서 일단은 그러니까 뭐가 내가 지금 겁이 나냐면 내가 좋아하는 거는 산수평균, 평균을 공부했어. 그럼 평균에 대한 다양한 것들을 알려주고 싶어. 근데 그것들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너희들이잖아. 받아들여야 되는 사람들은 말을 하면 안 될 것 같은 건 거야. 그래서 적당히 내가 어디까지 얘기해야 되는지 지금 간을 재고 있어요. 산수평균은 일단은 얘네가 뭔지는 알아야 되더니 뭔지도 모르고 쓰는 건 그건 반칙이야. 산수평균은 그냥 점수들에 대한 평균이야. 점수들에 대한 평균이고, 지금 교과과정 내에서는 두 개만 이제 구하고는 있지만 실제로는 10개의 과목에 대한 평균도 구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니까 그래서 우리가 10개 과목이 있어. 3개까지만 갈게요. 3과목에 대한 평균을 이렇게 구하겠지? 이게 산수평균. 그 다음에 기하평균은 평균 물가 상승률. (2년치에) 대해서 작년에 물가 상승률 어쨌든 배로 들어가니까 정수배로 갈게요. 2배 올랐어. 내가 이렇게 얘기하면 또 딴지 걸 것 같아가지고 작년하고 올해 사이에 3배를 올랐어. 그러면 평균 몇 배 올랐는지를 알고 싶잖아. 그 대표값으로서 평균을 써줘야 돼. 그러면 얘네들을 얘기할 때 쓸 수 있는 게 기하평균이야. 2 곱하기 3 한 개, 네모 곱하기 네모 한 것과 같죠? 그랬을 때 이 네모 값은 루트 2, 3은 6 이렇게 해서 찾잖아. 그래서 우리가 기하평균 같은 경우에는 A, B에 대한 기하평균이다 그러면 루트 AB죠. 그래서 평균이라면 우리가 대표값으로서 역할을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원래대로 되돌아가는 성질이 있어야 돼. 뭐냐면 A와 B를 곱했어. A와 B를 곱했으면 원래는 A 1차식이었을 거 아니야. 근데 곱한 상황은 2차식인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1차식으로 다시 나타내려면 루트를 씌울 수밖에 없잖아. 그래서 원래 1차식으로 되돌아가는 과정인 거야. 그 다음에 참고로 이제 3개짜리 같은 경우에는 A, B, C 3번을 곱했어. 그러면 이거 몇 차인 상황이야? 그래서 제곱이 아니라 이렇게 찌끄맣게 써주면 돼. 그래서 요 말의 뜻은 A, B, C에 대한 3분의 1 제곱과 같은 뜻이야. 제곱도 우리가 어떤 거를 제곱했을 때 제곱근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x를 어떻게 얘기해요? 루트 5라고도 얘기하는데 원리상으로 보면 양쪽에다가 2분의 1 제곱을 하면 되는 거잖아. 그래서 x를 5의 2분의 1 제곱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어. 그래서 3개가 되면 3분의 1, 그러면 4개가 되면 4분의 1 제곱. 그래야지 1차식으로 되돌아갈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조합평균 같은 경우에는 너희들이 받아들이려고 하지 않지만 이거는 받아들이는 게 좋아. 왕복 평균 속도야. 그러면 내가 애들한테 얘기해. 갈 때는 A로, 올 때는 B로 했어. 평균 얼마니? 그러면 2분의 A 플러스 B래. 그러면 안 된다고. 같은 거리를 갈 때 우리가 속도는 어떻게 구하냐면 시간분의 거리야. 속도는 무조건 시간분의 거리인데 갈 때 그럼 시간, 올 때 시간이 필요하잖아. 속도는 시간분의 거리. 그럼 갈 때 S라는 거리를 속도 A로 갔어. 갈 때 걸린 시간. 올 때 걸린 시간은 속도 B로, 속력 B로 S만큼 간 거야. 그러면 왕복 평균 속도라는 거는, 속력이라는 거는 ES만큼 움직였는데 A분의 S, B분의 S가 되죠. 그래서 이렇게 지워주고 나면 얘가 돼. 이거 뭐야? 역수죠? 그래서 우리가 역수의 평균을 조합 평균이라고 불러. 그래서 정확하게 얘기하면 역수들의 평균에 여기까지만 얘기하면 아직은 역수인 상황이잖아. 다시 되돌려 놓는 거야. 평균에 다시 역수. 역수들을 평균을 내서 다시 역수로 취해. 그게 조합 평균인 거야. 그랬을 때 산수의 평균, 기하 평균, 조합 평균의 크기 순이야.
산수평이 제일 크고 기하평균, 조합평균. 얘네 순이 된다라는 거를 시각적으로 보여줘야 되는데 이거를 나한테 넘겼다는 거죠. 선생님께서. 아무튼 할게요. 근데 어쨌든 산수평균, 기하평균, 조합평균의 순이라는 거 크기가 그거는 문제 풀 때 너희들이 계속 이용하는 거니까 저거는 기억을 해야 돼. 산수평균이 가장 크고 기하평균, 그 다음에 조합평균. 그래서 문제 풀 때 아마 지금 요거까지는 했을 것 같은데 산수평균 실제로 문제 풀 때는 요렇게 해서 문제를 풀면 돼 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러면서 이 문제를 풀려면은 반드시 뭐가 성립해야 된다고 했어? 조건이, 전제 조건이. 양수. 이때는 우리가 요런 말이 꼭 있어야 돼. 산수평균과 기하평균 사이의 관계를 이용을 하려면 두 수 모두 양수란 말이 꼭 있어야 돼. 이게 엄청나게 중요해. 반면에 그러면 실수라는 조건이 나왔을 때 쓸 수 있는 건 뭐냐면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이것도 하기는 했죠? 그래서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은 합쳐놓은 거에 대한 제곱은 작거나 같다, 불리한 거. a제곱, b제곱, 그 다음에 x제곱, y제곱. 요게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이야. 실수 조건에서 쓸 수 있는 거. 그 다음에 문제 풀 때 또 항상 생각해야 되는 거. 조건이면 등호 성립 조건도 우리가 꼭 따져야 돼. 산수평균, 기하평균 관계에서 우리가 등호 성립 조건은 언제 성립한다고 했죠? 등호가 언제 성립? 두 수가 같을 때. 요거 이때 A 값 찾으세요. 이때 B 값 찾으세요. 이런 게 나오기 때문에 등호가 성립하는 조건도 되게 중요해요. 그 다음에 코시 슈바르츠 부등식 같은 경우에도 그러면 등호가 성립할 때가 있겠죠? 등호는 언제 성립하냐면 A와 X의 B, B와 Y의 B가 같을 때, 혹은 이렇게 쓰면 돼. A분의 X와 B분의 Y가 같으면 등호가 성립한다 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겠어요. 나 안 할래. 이제 쉬었다 해. 졸아서 못하겠어.